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82쪽부터 83쪽에 해당하는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 중에서도 2차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을 학습하였습니다. 먼저 절대값이 한 개에 포함된 부등식의 경우에는 예제 1번과 같은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은 절대값을 풀어서 부등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부등식을 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제 2번과 같이 부등식에서 절대값이 2개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각각의 절대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 다음에 이렇게 나눴었죠. 그 다음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절대값을 풀고 해를 구해서 이 세 가지 나온 결과들을 모두 합해서 이렇게 해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2차 부등식에 대해서 학습하기 전에 개념 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념 열기에는요, 돌고래가 물속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기록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X축은 시간, 초이고요. Y축은 높이, 미터입니다. 이때 돌고래가 수면 위에 머문 시간을 구하는 건데요. 수면 위라고 하면요. 지금 펜으로 그린 이 부분이 딱 수면이죠. 그 위에 있다고 하는 거는 바로 이 X축 위쪽에 있는 수식으로 나타내면 Y가 0보다 큰 그런 경우가 되겠죠. Y가 0보다 큰 그런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 사이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돌고래가 수면 위에 있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의 시간을 보시면 0초에서 3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초에는 딱 수면에 있었고요. 꼬리가. 그 다음에 3초에는 머리 부분이 수면에 있었기 때문에 0초에서 3초 사이가 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뜻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x에 대한 2차 부등식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 부등식은 부등식 기호가 포함된 그러한 식이겠죠. 그런데 특히 2차 부등식은요. 부등식에서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였을 때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형태가 2차 부등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들이 모두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2차식이 되려면은 a가 0이 아니고 그리고 좌변으로 식을 모두 정리했을 때 부등호와 우변에는 0이 이렇게 놓이게 되는 형태. 이 네 가지 형태를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x에 대한 부등식이기 때문에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정의에서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 이런 말이 왜 있는지 잠깐만 살펴볼게요. 만약에 x제곱 플러스 x 그리고 부등호가 이렇게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러한 부등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부등식은 2차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소거되고 3x-1이 0보다 크다.
같은 부등식이 나옵니다. 네, 이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이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기 전까지는 이 부등식이 몇 차 부등식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정의할 때 모든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래도 좌변에 남아있는 식이 2차 식이면 그때 이 부등식을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2차 부등식의 해와 2차 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해를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러한 부등식을 생각을 해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의 해를 그래프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면요. 이 경우에 이 식을 y라고 설정을 하면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그래프와 같이 그려질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어요. 모든 경우를 포함하진 않지만 네, 이렇게 그려지면은 자, 이 값이 y니까 y가 0보다 큰 게 되죠. 그래서 y가 0보다 크려면 지금 아까 돌고래가 수면 위에 있었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이 0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표시한 부분이 y값이 0보다 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이 부등식의 해는 y값이 아니라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그런 x값이에요. 따라서 저 물결 모양에 해당하는 x의 값이 바로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x좌표 하나하나 한번 보면 이 점에 대해서 x좌표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x좌표는 여기에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물결 모양에 대한 x 부분을 모두 구해보면요. 지금 여기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 전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보면은 자, 이 점은 포함하지 않고 이 부분 전체가 바로 이 두 개의 부분을 합친 것이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러한 부등식을 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은 부분인데요. 역시 이번에도 이 좌변에 있는 2차식을 y라고 두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고요. 이때 이 y값이 0보다 작게 되는 거니까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 y값이 0보다 작다는 거는 지금 이 주황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부분이죠. 그래프상에서. 자, 그러면 해가 어떤 부분이 될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색칠한 거는 그래프를 색칠한 거고요. 자, 해가 되는 것은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어떤 값인지 한번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값을 y값이 이 부분이 되게 되는 x값을 읽어보면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이 점의 x좌표를 읽어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요. 따라서 이 주황색으로 색칠해진 부분에 해당하는 x 부분은 자,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색칠을 할게요. 검정색으로. 자, 그런데 끝에 이 점을 포함을 할까요? 네, 안 합니다. 양쪽은 포함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0보다 y값이 작은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검정색 부분은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보라색 부분 두 개를 합치면 이 부분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요. 각각에 대해서
그래프 상에서 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부등식을 볼게요. 자, 역시 이번에도 이 왼쪽 좌변에 있는 이 식에 대해서 y라고 둔 다음에 2차 함수를 그리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그려지겠죠. 위로 볼록하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y값이 0보다 큰 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돌고래가 수면 위에 있었던 것처럼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 그래프 부분에 해당하는 x의 범위가 바로 2차 부등식의 해가 되는데요. 자, 지금 노란색으로 동일하게 표시를 해볼게요. 네, 그 해는 x축에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 끝점은 포함하지 않겠죠. y값이 0보다 큰 거지 같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1번의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1번. 그 다음으로 이 아래에 있는 2번 부등식의 해도 찾아볼게요. 그림으로. 자, 이 부등식이 0보다 작다예요. 같은 그래프죠. 여기서 0보다 작은 부분. 그래프가 0보다 y가 작게 그려진 부분을 찾아보세요. 네, 이게 y라고 놓고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기 때문에 그때의 x값을 찾아야 해요. 자, 그때의 x값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 빨간색 그래프 칠해진 부분, 여기 칠해진 부분에 해당하는 x값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되겠죠. 그래서 이 보라색으로 표현된 이 두 부분을 합쳐서 네, 2번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부등호에 같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표시가 있으면 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그 그래프 그대로 A가 0보다 작은 경우를 보면요.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져요. 이때 아까랑 똑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값을 y라고 두고 지금 좌표 평면에다가 지금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 값의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 0보다 큰 부분 y값이 거기다가 y가 0이랑 같아도 돼요, 이번에는. 따라서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 부등식의 해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까지 모두 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요 끝점을 양쪽을 포함을 하게 되는 부분이 1번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두 번째 부등식 볼게요. 이번에는 같은 그래프에서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 값을 y라고 한 다음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려질 거예요. 자, 여기서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오렌지색으로 색칠을 해볼게요. 이 부분이죠. 그래프 상에서 보면. 이 부분하고 0이랑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끝점을 이렇게 포함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해가 되는 부분은 어딜까요? 네, 해가 되는 부분 검정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x, 이 그래프를 지금 주황색으로 칠해진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x 좌표를 표시를 해보면 여기 포함해서 끝점 포함해서 이 부분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 두 부분을 합쳐서 네, 2번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네, 83쪽으로 넘어와서요. 예제 1번에 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은 자, 좌변에 있는 이 2차 식들을 y라고 둔 다음에 y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는 2차 함수를 그린다고 했어요. 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차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이 y인 거죠.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1일 때, 그리고 최고차 항의 개수 이 부분이 1이죠.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합니다.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이차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냈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부등식 부등호 방향을 보면요. 이 y라는 값이 0보다 큰 거예요. 자, y 값이 0보다 큰 부분 그래프 보시면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x 값을 구하면 해가 되는 거예요. 자, x 값을 표시를 해보면 이 부분인데 0보다 큰 거죠. 0이랑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뚫려 있고 이 부분. 그래서 해를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혹은 x는 1보다 크다. 자, 이것이 바로 주어진 2차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예제 1번에 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이 있고요. 2차식이 좌변에 놓여 있어서 2차 부등식에 맞는데요. 이번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바꿔서 풀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렇게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하게 되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형을 해볼게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모든 항에다 다 곱할 수 있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수를 양변에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볼게요. 이 값을 y라고 놓고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이번에도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에요. 이때 아래로 볼록하니까 최고차항이 양수죠. 이와 같이 그려져요. 1과 4를 지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부등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등호의 방향을 보세요. 이 y값이 이 부분인데요. 같은 건데요.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찾아보면은 이 부분이 되겠죠. 끝점도 포함하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x값을 구해보면요. 이 부분이 되겠죠. 포함하니까 여기도 같다.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는요.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여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풀었는데요. 네, 그냥 이 원래 있는 이 상태 그대로 마이너스 1을 안 곱하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서 푸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마이너스 부호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쓰기 위해서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서 풀었습니다. 네, 편하신 방법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제 1번을 보시면요. 방금 풀었는데 이 두 문제 모두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는 경우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즉 주어진 부등식에서 좌변을 y라고 두었을 때 그 이차함수가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판별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가지는 해의 개수에 따라서 2차 부등식의 해를 한번 일반적으로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판별식이 0보다 큰 지금과 같은 경우,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도록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의 부등식에서
특히 이 좌변에 있는 식에 y라고 두었을 때 그 이차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같겠죠? 이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만나는 교점을 각각 알파, 0, 베타, 0이라고 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자, 이 경우에 기역의 부등식에서 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역의 부등식은 y값이 이거를 y라고 두었을 때 y값이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보다 큰 이 부분이 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니은에 해당하는 부등식은요. 이 값을 y라고 했을 때 y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부분이 해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양쪽 끝부분은 포함을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으로 디귿 부등식을 보겠습니다. 디귿 부등식은 역시 이 부분을 y라고 두면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는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니을에 해당하는 부등식을 보면요. 이 값을 y라고 했을 때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해를 그래프상에서 찾아보면 알파, 베타를 포함하면서 이 가운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를 일반적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네, 이 네 가지 경우가 각각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거를 다 외워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거를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네, 방금 전에 예제 1번을 풀었던 것처럼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바로 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83쪽에 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번을 보면요.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2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네, 이 값을 y라고 두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인데요.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까요? 네,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3,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이차함수는 x축과 마이너스 3,0에서 만나고 그리고 2분의 1,0에서 만나겠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다시 부등식으로 돌아가서 이 부등식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이 부등식의 해는 자, 이렇게 양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네, 포함이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등호를 포함을 한 것이 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83쪽에 문제 1번에 2번을 볼게요. 지금까지 봤던 부등식과 다르게 지금 좌변으로 모두 넘겨서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이 0보다 크다라고 변형을 할 수 있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부등호의 방향 반대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y라고 두고 y가 0보다 작은 경우를 찾으면 되겠죠. 자, 다시 여기 이차함수를 식을 써볼게요.
인수분해 될 거예요. x-7,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마이너스 1, 여기가 7이죠. 그리고 아래로 블록합니다. 자, 이 경우에 y값이 0보다 작은 거를 찾아야 돼요. 0보다 작은 걸 찾으면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고 7도 포함하지 않는데 이 사이 부분이 바로 해가 되겠죠. 그림상에서. 따라서 문제 1번에 2번의 해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그리고 7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는 그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한 장 넘기면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리고 한 장 더 넘겨보면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부등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